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3월 19일 화요일이고요. 오늘은 최근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던 솔라나를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어제 오늘 이 상승력이 조금 주춤하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이런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왜 이런 조정이 나오고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까지 함께 그 근거들을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바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차트를 보면서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부터 이 유의미한 1차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을 확인하고 나서 제가 색깔별로 나눠져 있는 이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을 적용해놨죠. 고점 대비 얼마나 빠진 위치에서 지지라인 만드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 통상적으로 이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에서는 이 382 라인과 618 라인이 가장 강한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지지라인 후보가 돼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382 라인이었고요. 정확하게 캔들의 몸통은 382 라인이 뚫리지 않으면서 이 지지라인을 확인해줬죠. 다만 이 지지라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차 상승을 만들고 이 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박스권이라고도 볼 수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하락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던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때 채널을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우리가 이걸 트랩이라고 얘기하는데 트랩이 발생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반대편 채널까지 이렇게 이동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번에는 상단으로 채널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때는 트랩이 아닌 이전 채널을 무효화시키면서 새로운 추세를 형성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채널을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지 않고 이 상단의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여줬고요. 이게 또 한 번 그 기울기를 바꾸는 상승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최근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채널 상단을 벗어나고 나서 상단의 지지를 받고 추가 상승력이 나오면서 더 가파른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최근 만들어낸 이 2차 상승에 대해서 또 한번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을 여기에 적용시켜 보면 현재는 가장 위에 있는 236 라인에 맞고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다만 추가 조정이 나온다라면 382 라인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우선 솔라나가 최근 이런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긍정적인 모멘텀이 어떤 거였는지 그 재료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바로 이 부분이죠. 솔라나는 최근 이 밈코인의 날개를 달고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는 시바이누와 이 도지코인이 대표적인 밈코인으로서 최근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들이 최근 또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봉크코인도 최근 상승력을 보여줬죠. 솔라나에서 개발한 이 스마트폰 사가폰이 출시됐을 때부터 봉크코인이 여러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이 사가폰을 구입하게 되면 이벤트로 봉크코인을 에어드랍해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사가폰도 매진이 됐고 봉크코인도 급등하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 도그 위드 햇이라는 또 다른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도 최근 정말 폭등하는 모양새가 나왔고요. 이 둘뿐만 아니라 솔라나는 여러 밈코인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최근 밈코인 열풍에서 이 코인들이 동반 상승하면서 솔라나 네트워크에서의 거래량, 이용자 수, 시세 모두 함께 상승했다 볼 수 있겠죠. 다만 어제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솔라나의 개별적인 악재가 아닌 시장 전체 흐름과 연관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새벽 3시에 미국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후퇴하면서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물론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한 조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코인 시장도 당연히 이 거시적인 경제 이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 조정이 나오고 있다 생각해 봐야겠고 이번 금리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번 FOMC 회의 때는 분기마다 한 번씩 공개되는 이 점도표도 함께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인하가 아닌 동결이 나올 거라고 거의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데 때문에 이 점도표가 어떻게 저번 분기와 달라지는지를 시장이 주목하겠죠. 이 점도표라는 건 연준 위원들이
한 해를 마감하는 금리가 어디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점으로 표시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값이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은 올해 금리 인하를 몇 번 하게 되고 그 시작이 언제쯤인지 또 예상을 하겠죠. 여기에 따라서 기대감과 실망감, 방향성을 정하고 움직일 거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금리 결정 이후에 이어지는 이 기자회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도 발언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꽤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 금리 결정 관련 이슈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 정보들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고 브리핑해드리면서 상황에 맞게 대응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나오고 있는 조정이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아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투자은행들에서 올해 비트코인이 역대급 상승을 보여줄 거다 전망하고 있죠. 최근 나오고 있는 하락은 건전한 조정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온체인 데이터도 탄탄하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또 예고되어 있죠. 이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건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보상이 반으로 줄어들면서 그 가치와 희소성이 상승해서 역사적으로 반복적으로 대세 상승장이 펼쳐졌던 시기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번이 네 번째 반감기인데 이전 세 번의 반감기를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 전에 한번 조정이 크게 왔다가 상승장이 나왔던 적도 있고 이 이후에 조정이 나왔다가 간 적도 있죠. 그래서 이 전이냐 후냐의 차이일 뿐이지 대세 상승장이 나오기 전에는 한 번씩 조정이 왔었다. 다만 이번에는 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첫 번째 맞는 반감기이기 때문에 이 ETF에 유입된 대규모 기관들의 자금으로 인해서 조정폭이 이전처럼 크지는 않을 거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개별적인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이 대세 상승장의 흐름에 합쳐서 이 시기에 기대되고 있는 추가적인 개별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블랙록이라는 기업 다들 아실 겁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고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만 해도 1경이 넘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 월가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손꼽히는 거물급 기업이고 블랙록에서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시장이 급 반등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은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의 현물 ETF까지 신청해 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그 다음 타자로 이더리움이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을 만들어냈었던 거죠. 그리고 이 현물 ETF를 신청한 자산운용사는 블랙록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업들도 있지만 우리가 특히나 블랙록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ETF 승인율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블랙록이 ETF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신청한 ETF 건들 중 무려 99%가 넘는 승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정치적인 커넥션에 의해서도 긍정적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자, 블랙록의 CEO는 레리 핑크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이 민주당의 강력한 후원자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라는 인물도 현재의 바이든 정부, 이 민주당에서 임명한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게리 갠슬러가 임명되고 나서 지금까지 그의 임기 기간 동안 계속해서 민주당 강경파들의 눈치를 봐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커넥션으로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블랙록이 ETF를 신청했다라는 거에 조금 더 상징적인 의미를 시장이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ETF의 3번 타자를 생각해 봐야겠죠.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바로 리플과 솔라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블랙록이 올해 2024년에 솔라나의 현물 ETF를 신청하게 될 거냐 이런 기사도 나왔던 거죠. 이 3번 타자로 확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SEC와 리플의 XRP가 증권이다 아니다 벌써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런 자산운용사들 입장에서도 리플의 ETF를 신청하는 건 더 리스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작년부터 솔라나가 상승력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시가총액도 솔라나가 리플을 추월하고 더 우위에 있다라는 점도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기사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자 아직까지는 최근 승인된 비트코인 그리고 그 다음 타자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더리움 외에는 어떤 코인에 대해서도 ETF 신청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ETF보다 좀 더 큰 범위라고 볼 수 있는 ETP. ETP 안에 이 ETF도 한 종류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솔라나를 포함하고 있는 ETP 상품은 이미 출시가 되어 있다는 게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죠. 최근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을 이끌었던 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곳에서도 이미 솔라나 신탁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솔라나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하락,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앞으로 나올 상승력에 비해서는 이 부분이 크지 않다라고, 그래서 가장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코인 시장은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까지 올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를 이 반감기 안에서 또 한 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상승력이 나온다라고 해도 중간중간 당연히 조정은 충분히 나오면서 갈 수 있다라는 점, 변수도 등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마다 이 시장의 흐름에 맞게 이 부분을 파악하고 타점과 비중 전략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대응을 도와드릴 거니까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 공유해드리고 잡아드리는 거 카톡방에서 전부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카톡방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재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화면이 자동으로 전환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문자 전송이 힘드시거나 영상을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2번째 링크 클릭하셔도 동일하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시장은 어떻게 여기에 반응하는지,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스탠스와 타점 비중까지 받아보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전략적으로 투자하시면서 이 기대되고 있는 올 한 해 꼭 크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으로 저와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